돈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라는 잇따른 악재로 더불어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부상했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단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들, 개혁들을 해나가자. 네,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들 보십니까? 통상 민주당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두 축을 보통 언론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든 패널들이 그 입장인데 저는 조금 달라요. 사실 대표가 책임지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으로서는 그 책임지는 모습을 책임으로 국민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전략적 고민일 수도 있고 정무적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음 대안,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총선까지 전략이 있는가도 네.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결단 빠르게 조치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예.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쌓여서 총선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지 혁신이라든지 또는 뭐 쇄신총회 이런 말 이미 고루하고 지겹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리더십을 조금은 보여줘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사퇴론으로 몰고 가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실 리더십 위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먹히질 않아요. 뭐 딱 얘기를 하면 오염수 얘기를 하면 국면 전환, 뭐 얘기하면 국면 전환, 뭐 얘기하면 국면 전환 이렇게 되거든요. 뭐 나름대로 인생 행보도 한답시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이슈가 있는 한은 쉽게 말하면 사법 위기 이전에 사실 리더십 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단성 있게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연연하는 건 뭐냐면 예.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괜히 물러났다가 또 개파 간에 싸움만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총선 말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국힘이 제일 바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재명 체제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거 계속 가는 거. 그거를 제일 바랄 겁니다. 거기다가 조국까지 나와주면 진짜 좋죠. 네,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역대 뭐 당 대표 가운데 외신 기자로부터 뭐 Are you dangerous man 이런 질문을 받는 지도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Thank you.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재정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지도자를 모시고 예.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지속되면서 다른 무언가를 얘기해도 아무런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결단은 좀 빨리 있어야 이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을 염려해 주시니까 굉장히 가뭅한데요. 사실 괜히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외신에 의해서 민망한 얘기를 듣는 분을 모시고 있는 건 비단 우리가 민주당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좀 민망한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벌어지고 네.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정말로 당을 생각한다면 근데 내가 사퇴할 생각이 있다. 그럼 끝까지 끌다가 연말쯤에 총선 국면에서 물러나는 게 가장 나은 겁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지금 하면은 이제 또 예. 다른 걸 찾아내서 공격을 예. 할 텐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국민의힘은 이재명 왜 안 물러나냐 이재정이 아니고요. 이재정이 아니고요. 이재명 왜 안 물러나냐 하고 있는데 막판에 딱 물러나 버리면 그 다음에 공격거리가 딱 떨어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만약에 퇴진하고 몇 사람 문제되는 사람들 깔끔하게 공천 안 주면은 사실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마치 대표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착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지난 대선도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었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 안 해서 문제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부와 용산과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전략을 굉장히 잘못 쓰는 건데 민주당의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만들어줘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여당에서 좀 착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팬덤 지지층을 좀 절연을 해야 된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조국의 강에서 건너지 못한 이유, 강성 팬덤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팬덤이 움직이는 건 모두가 다 견제해야 돼요. 특히나 물 가둬놓고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쪼리면 염전식 정치하는 거잖아요. 염전은 그나마 소금이라도 남죠.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안 남아요. 일부 강성 공격성 팬덤에 끌려다니면 당은 그야말로 패배의 그 수로에 갇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팬덤 지지층이라고 일괄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실제 당원으로서 굉장히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소위 개딸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그 개딸이라는 분류와 팬덤 지지층을 거의 강성 지지층을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소위 뭐 반페미니즘에 기해서 이제 그런 사상을 한다든지 뭐 노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일자리 부분 공정을 전체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경쟁에 좁게 본다든지 민주당 가치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은 민주당하고 같거든요. 근데 순서나 방법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지지자로서 조금 정치권 내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 욕설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체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묶어가지고 재단해야 될 대상만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리더십 부재고. 사실 좀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소위 인터넷 훌리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 개딸이 다 훌리건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가 다 훌리건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소위 이 제명마을의 경우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가 이장님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과 직접 부딪히면서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혹은 뭐 거기에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조장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강성 지지자들이 다른 쪽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수박을 먹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강성 지지자들을 좀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물론 단호해야 되는 행위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지지자들의 또 다른 정치적 행위나 액션의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탓할 겁니까? 이 행위에서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 하나도 제대로 차분하게 되짚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의 탓으로 먼저 하기 시작하면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정치의 리더십이 등장해야 될 때고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할 건지를 해안을 내놔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 기회가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지점이 절대 친명이어서가 아니라 네. 객관적인 제 입장에서 그런 궁금한 게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의원님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갯딸들과 절연할 필요는 없고요. 갯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태와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행태를 하는 행동을 그래도 우리 뭐 갯딸이니까 또 우리 지지자니까 우리 당원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당원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에는 단호하게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다. 민주주의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 팬덤들 갖다 옹호하고 부추기고 그다음 그걸 이용해 먹고 심지어는 이제 공천 자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소 다 옮겨놓고서 앉아가지고 이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극단주의 세력의 문지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정당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포용적인 당내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은 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소영 씨가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대표실로 불렀다 혹은 뭐 대표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일각에서는 뭐 야단을 맞았다, 비난을 받았다, 그것을 당 대표실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건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최근에 또 몇몇의 대학생들이 나와서 양소영 씨가 뭐 각 시도당의 대학생위원회를 사칭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형 카톡방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방에 이제 번호나 신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뭐 해명을 요구하는 왜 이런 걸 했냐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욕은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좀 상황이 심각했고 그리고 지금도 좀 심각한 상황에 그때 초중반이 감당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정말 젊은 사람들도 양분시키고 뭐 노인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